자, 이제 드디어 우리가 미적분의 마지막 단원인 정적분의 활용까지 왔네요. 여기서는 지금 정적분과 급수의 합 사이의 관계, 그리고 넓이, 부피, 속도와 거리, 이렇게 4개로 나눠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배울 것은 정적분과 급수의 합 사이 그 관계를 얘기를 할 건데, 구분구적법 얘기입니다. 뭐라고요? 구분구적법. 여기 밑에 써 있습니다. 구분구적법. 자, 구분구적법이라는 것은 구분해서 구적하는 방법이란 뜻인데, 무슨 말이냐면 구분이라는 건 잘게 쪼갠다는 뜻이거든요. 잘게 쪼개어서 구적, 적을 구한다. 여기서 적이라는 것은 면적 또는 채적 이런 것들을 말해요. 을 구한다. 면적은 여러분이 넓이라는 것을 다 아실 거고, 이 채적이라는 것은 부피입니다. 그래서 부피를 채적이라고 하는데, 넓이나 부피를 구하는 것을 구분구적법, 잘게 쪼개어 넓이나 부피를 구하는 것을 구분구적법이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 정확하게 무슨 삼각형, 사각형 이런 도형이라고 부를 수가 없고, 약간 뭐 돌멩이 같이 생겼네요. 그죠? 하여튼 이 친구의 넓이를 지금 구해야 된다. 그럼 우리가 직접적으로 뭐 공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잘게 쪼개는 거죠. 이렇게 모는 종이 위에다가 이 도형을 올려놓고 이 안에 있는 네모의 개수가 몇 개인지 세는 거야. 그러면 그 개수에다가 예를 들어 이제 한 칸의 길이가 이게 이렇게 1이라고 하자. 그럼 넓이가 1일 거 아닙니까? 그럼 이 1에다가 개수만 곱하면은 넓이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제 정확한 값을 구한 것은 아니고 대략적인 값만 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조금 더 정확해지려면 이 모는 종이를 좀 더 잘게 쪼개면 되겠죠. 그러면 아까 구한 것보다는 더 정확한 값이 나올 거야. 그럼 점점 더 잘게 막 쪼개. 응? 거의 무한대로 쪼개버려. 그러면은 완벽한 값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 값을 향해서 수렴하겠죠. 그게 바로 구분구적법의 어떤 논리이자 방법입니다. 자, 일단 보시면요, 생각 열기부터 한번 해볼게. 자, 주어진 도형의 넓이를 구하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모는 종이가 그 간격이 되게 크죠. 그러면 당연히 오차도 클 수밖에 없어. 근데 두 번째 그림은 처음보다 좀 더 잘게 쪼갰어. 근데 세 번째는 더 잘게 쪼갰네. 이렇게 잘게 쪼갤수록 조금 더 정확한 값이, 조금 더 정확한 넓이가 도출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점점 잘게 쪼개가지고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구분구적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위 세 그림 중에서 도형 안에 완전히 포함된 모눈의 넓이의 합이 도형의 넓이에 가장 가까운 것은 어느 것인지 말해보지. 그러면 당연히 그림 3번이 실제 넓이랑 가장 가깝겠죠. 그림 3. 그 다음에 도형의 넓이를 더 정확하게 구하려면 모눈의 크기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 그림 3번보다 더 정확하게 구하려면 얘를 또 더 잘게 쪼개면 되겠지. 그래서 모눈의 크기를 거의 0에 가깝게 만들면 된다. 그렇죠? 모눈의 크기를 작게 만든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은 거의 정확한 넓이가 나올 거라는 거지. 그 정확한 넓이를 향해 수렴하겠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밑에서 말하는 것은 지금 이 안쪽에 있는 모눈을 세면은 좀 작게 나오겠지. 그리고 바깥쪽 모눈을 세면은 좀 더 크게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점점 잘게 쪼개다 보면은 결국에는 실제 넓이랑 거의 똑같아진다. 그래서 이렇게 뭐 모눈의 크기가 좀 클 때는 이 안쪽 개수랑 바깥쪽 개수가 차이가 크지만 모눈이 크기가 작아질수록 이 차이가 줄어들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여러분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와 있고요. 자, 넘어가 보면 함께하기가 나와 있는데, 그 그래프 먼저 보시면 y는 2x의 그래프가 보이시죠? 그래서 이 y는 2x의 그래프에서 이 0부터 1까지 이 아랫부분,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를 구해보는 그런 활동이에요. 그래서 이 지금 제가 빗금 치고 있는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활동인데, 뭐 이제 이건 삼각형이니까 그냥 삼각형 넓이 구하면 되겠지만 우리가 구분구적법을 써보자는 얘기죠. 구분구적법을 한번 사용을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림에 지금 보이시는 대로 잘게 쪼개놨어요. 잘게 쪼개가지고 이 막대기 같은 거 있죠.
이 막대기들의 합을 구해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이 실제 이 빗금친 부분의 삼각형, 이 빗금친 부분의 넓이랑 비슷해지겠죠. 근데 이 막대기를 점점 더 잘게 쪼개서 막대기를 만들면은 더 비슷해지겠죠. 무한히 쪼개버리면 똑같아지겠죠. 거의 똑같다는 건, 그러니까 수렴하겠죠. 완전 똑같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수렴한다고 표현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막대기를 이렇게 위쪽으로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막대기를 안쪽으로 만드는 방법도 있죠.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도 넓이 구할 때 그 모는 종이의 그 개수를 이 모눈의 개수를 안에 거를 셀 수도 있지만 밖에 거를 셀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위에 막대기를 위쪽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막대기를 아래쪽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 위쪽으로 만든 막대기들의 합을 상합이라고 그래요. 상합. 위에 것을 더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상합의 반대니까 하합이 되겠죠. 하합. 아래쪽 막대기들을 더한 거. 그래서 상합과 하합은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무한대로 쪼갰을 때는 둘이 거의 같아진다. 둘의 차이가 0에 수렴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래서 활동 1번 한번 풀어봅시다. 그림 1의 직사각형으로 이루어진 도형의 넓이를 mn이라 할 때 mn을 구해보지. 그림 1에서 지금 구해보자는 얘기야. 그림 1. 상합을 구해보자는 얘기죠. 자, 그러면 문제 조건에서 0에서 1까지의 구간을 n등분 했다고 써있잖아. 그러면 이 구간 하나하나는 n분의 1이 되겠지. 길이가 요 밑에 밑변 가로 길이라고 할까요? 가로 길이가 전부 다 하나하나가 n분의 1, n분의 1, n분의 1, n분의 1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높이는 어떻게 되냐면 이 함수가 지금 y는 2x잖아.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위쪽으로 지금 직사각형을 만들었기 때문에 첫 번째 직사각형 경우에는 n분의 1을 2x에 집어넣은 n분의 2가 되겠죠. 높이가. 자, 그러면 그 밑변이 n분의 1이고 높이가 n분의 2니까 넓이를 구하면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n분의 2 곱하기 n분의 1. 요게 지금 첫 번째 직사각형.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직사각형은 자 더해줍니다. 두 번째 직사각형은 역시 밑변 n분의 1 똑같고요. 높이는 이번에는 n분의 2를 2x에다 집어넣은 거죠. 그러니까 n분의 4가 되겠네. 그래서 높이 n분의 4에 n분의 1. 그 다음에 세 번째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은 이번에 n분의 3을 집어넣으니까 n분의 6 곱하기 n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계속 진행하다가 마지막 봐봐. 마지막은 1이니까 봐봐. n분의 n-1 다음이니까 n분의 n, 즉 1이 되는 거죠. 우리가 n분의 n으로 생각을 하면은 자 2x에다가 n분의 n을 집어넣으니까 n분의 2n 곱하기 밑변 n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첫 번째 이 그림 1의 직사각형들의 합이 되겠죠. 그쵸? 그걸 우리가 상합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mn은 자, 요 식을 쓸 건데 아무래도 시그마를 이용해서 쓰는 게 낫지 않겠냐 하는 거죠. 시그마를 이용해서 자, 생각을 해봐. 어차피 k는 1부터 n까지 n분의 2k 이렇게 쓰는 게 좋겠죠. 그래야 n분의 2k라고 써야 k에다 1, 2 넣었을 때 n분의 2, n분의 4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n분의 1을 곱해주면 되겠다. 요게 바로 정리된 식이고 다시 써보면 mn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분의 2k 곱하기 n분의 1이 되겠다. 자, 요게 1번 답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그림 2에서도 한번 해달라. 자, 이거는 스몰 mn이네요. 자, 이걸 계산해달라는 건데 그 아까와의 차이점은 아까는 직사각형이 지금 위쪽으로 생겼지만 이번에는 아래쪽으로 생긴다는 거. 그리고 개수도 직사각형 개수도 한 개가 더 적습니다. 이번 그림 2번에서 보면은 직사각형 개수가 아까 1번에서는 n개였는데 2번에서는 n-1개밖에 없잖아. 그쵸? 그 외에는 뭐 비슷해요. 그래서 비슷하게 진행을 해볼게요. 진행 자체는 일단은 밑변이 n분의 1인 건 똑같고 자 높이가 첫 번째 직사각형 높이가 n분의 1을 2x에 집어넣은 거니까 n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n분의 2 곱하기 n분의 1 그 다음에 n분의 4 곱하기 n분의 1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되다가 자 마지막
마지막 직사각형은 높이가 x에다가 n분의 n-1을 집어넣은 값이 되겠죠. 그래서 n분의 2 n-1 곱하기 밑변, 이렇게 해서 이게 바로 이제 하합이 되겠죠. 그쵸? 자, 시그마로 표현을 해보면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자, 왜 n-1까지겠어? n-1개니까요. 그쵸? 그래서 n분의 2k 그리고 곱하기 n분의 1. 자, 요게 정답이 되겠다. 그래서 자, 스몰 m에는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n분의 2k 곱하기 n분의 1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것을 극한으로 보내달라. n을 무한대로 보내달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두 값과 정적분의 값을 비교를 해달라는 거죠. 우리가 일단은 정적분 값부터 구해봅시다. 자, 0부터 1까지 2x니까 적분을 하게 되면 x제곱에 0부터 1까지니까 1을 집어넣고 0을 빼면 1이 되겠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넓이가 1이라는 건데 실제로 얘네들도 이렇게 잘게 쪼갰을 때 값도 극한으로 보내면 진짜 1로 수렴하는지 1이 나오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하면 되잖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분의 2k 곱하기 n분의 1 이렇게 쓴 다음에 계산을 하면 되죠. 공간이 좀 좁으니까 왼쪽에다 합시다. 자, 여기서 이제 k만 미지수로 취급을 하니까 n제곱분의 2는 밖으로 꺼내봅시다. 그럼 리미트 자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분의 2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근데 이것은 2분의 n 플러스 1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수원에서 배웠죠. 그럼 결국 이것은 리미트, 자 일단 이 약분 되고요. 그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제곱분의 n제곱 플러스 n이잖아. 요건 계산하면 얼마야? 1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상합의 극한을 보냈을 때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하합도 역시 구해보면은 극한을 보내면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상합, 하합, 그리고 정적분 값까지, 실제 넓이까지 다 같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분 구적법을 이용하면 이런 방식으로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거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넘어가서 문제를 보고 나서 개념 설명을 좀 더 하도록 합시다. 자, 예제 1번을 볼게요. 자, 급수의 합을 이용해서 정적분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0부터 2까지 x제곱 dx를 구하라는 것은, 이것은 의미하는 바가 y는 x제곱을 그려서 0부터 2까지의 넓이를 구해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럼 그림 한번 그려보자. 자, 이렇게 그림이 나올 거고 0부터 2까지 딱 표시를 한 다음에 요 지금 아랫부분 밑넓이를 구해달라는 그런 얘기죠. 이 부분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냐, 뭐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정적분 하면 돼요. 근데 정적분 말고 그 급수의 합을 한번 이용해서 구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아까랑 똑같이 하면 됩니다. 그 직사각형을 만드는 거야. 이 친구를 잘게 쪼개는 거지. 잘게 이렇게 쪼개가지고 직사각형을 만드는데, 직사각형을 위쪽으로 만들어도 되고 아래쪽으로 만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건 어차피 극한 취하면 똑같아지니까, 그치?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해보자고. 자, 깔끔하게 그림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거를 이제 0부터 2까지 구간을 n등분을 먼저 해야 돼. 자, n등분 하게 되면은 한 칸의 길이가 n분의 2가 되겠죠. 0부터 2까지니까 2를 n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 n분의 2 이런 식으로 쪼개질 거야. 쪼갠 다음에 직사각형을 이제 위쪽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 자, 상합을 구해보겠다는 얘기죠. 위쪽으로 이런 식으로 쪼개서 만들어 봅니다. 쭉 해서 마지막 직사각형이 나올 때까지 쪼갤 수 있을 거예요. 잘 쪼개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높이를 구해보면 그 n분의 2를 처음에 이제 넣어야 x제곱에다가 이제 넣으면은 높이가 첫 번째 높이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n분의 2의 전체 제곱. 그치? 그 다음 것도 이제 높이가 이번에는 n분의 4를 집어넣어야, 이 점의 좌표가 지금 n분의 4잖아. x좌표가. n분의 4를 함수에 집어넣어야 나올 거라는 거죠. 자, n분의 4의 전체 제곱이 나오겠죠. 자, 이것을 쭉 나열해서 한번 써볼게요, 이제. 그러면 n분의 2의 제곱에 자, 밑변 n분의 2.
더하기 n분의 4의 제곱에 곱하기 n분의 2 쭉 해서 자 마지막에 이제 n분의 2n을 여기다 집어넣은 거니까 맞죠? n분의 2n의 전체 제곱에 곱하기 n분의 2 이렇게 될 거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잘게 쪼갠 그 넓이들의 합이 된 거잖아요. 그럼 요걸 이제 어디로 보내야겠어? 무한대로 n을 무한대로 보내야겠지. 그 전에 이제 시그마로 좀 바꿔놓고 시작을 하자고. 그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분의 2k 전체 제곱 곱하기 n분의 2. 자, 1부터 넣어서 검증해보고 맞습니다. 그쵸? 여기다 리미트를 취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이제 이걸 계산하면 나올 거예요. 자, 계산해봤을 때 아까처럼 똑같아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상수들은 밖으로 꺼내. n 세제곱분의 8 밖으로 꺼내시고 그 다음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제곱만 남았네요. 그럼 이것은 지금 공식이 있잖아. 그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 세제곱분의 8 가만히 놔두시고 자 공식을 써보세요.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이게 공식이야. 그치? 그럼 이제 3차씩 이렇게 같은 차수니까 최고차의 개수만 비교를 해보면은 여긴 6이고 8이고 여기 2가 있죠? 그러면 6분의 8이 16 약분하면은 3분의 8 3분의 8이 정답이 되겠다. 이해되시나요? 자, 이런 식으로 구하시면 되고 실제 3분의 8이 정답인지 정적분을 해봐서 확인을 해보는 작업도 한번 해보면 좋겠지. 3분의 x 세제곱에 0부터 2까지니까 대입을 해보면 3분의 8이 된다는 것을 또 한번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구분구적법을 이용해서 구하는 모습을 여러분이 자, 이런 식으로 관찰을 하신 겁니다. 자,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오셔가지고 162쪽을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함수가 나와 있고 이 구분구적법을 일반적인 상황으로 확장을 시키겠다는 거야. 그러면 a부터 b까지 구간이 있고 이 함수는 fx는 이제 임의의 함수고요. 그러면은 이 구간을 이제 n등분하는 거야. n등분해서 첫 번째 그 a일 때 그 값을 x0, 그 다음에 x1, x2 이런 식으로 쭉 이름 붙여서 n등분했으니까 마지막엔 xn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 한 구간 하나하나의 길이를 델타 x라고 할게요. 델타 x 하나하나가 델타 x. 그래서 그러면 이제 델타 x라는 건 뭐냐면 b에서 a를 뺀 그 값을 n으로 나눈 그 값이랑 똑같겠죠. 그래서 b-a 나누기 n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 있는 보라색 친구들의 넓이의 합을 한번 써보자. 델타 x는 밑변, 그 다음에 높이는 현재 지금 x1을 이 함수에 집어넣은 거죠. 그러면은 첫 번째 직사각형은 fx1에다가 델타 x를 곱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직사각형은 fx2에다가 델타 x를 곱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쭉 가서 마지막 직사각형은 fxn에다가 델타 x를 곱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요것을 이제 시그마로 쓰면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xk 곱하기 델타 x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여기다 이제 뭘 취하면 돼? 우리가 아까 계속 배운 대로 리미트를 취하게 되면은 이게 바로 a부터 b까지 요 함수의 밑넓이와 똑같아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기호로 쓰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 dx는 리미트 시그마 fxk 곱하기 델타 x랑 똑같다. 같아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사실 이게 진짜 정적분의 정의입니다. 여러분이 정적분의 정의를 앞에서 이제 수투에서는 좀 간단하게 약화시켜서 배웠지만 이제 여기는 미적분이잖아요. 그래서 정적분의 진짜 정의를 여러분이 방금 처음 보신 거예요. 근데 뭐 깊이 들어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애초에 교육과정을 약화시켰다는 것 자체가 이 부분을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니까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익혀야 될 것은 이런 거거든요. 이 두 개가 똑같다는 거. 어떻게 똑같은지 보셔야 되는데 일단 델타 x가
델타 x가 아까 뭐였냐면 n분의 b-a였어요. n분의 b-a. 그 다음에 xk는 뭐냐면요. 자, xk라는 것은 여기 잘 보시면 원래 x0부터 쭉 xn까지 있었던 그게 하나하나가 xk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x1 같은 경우는 x1에다가 더하기 델타 x를 한 거죠. 그쵸? 그 다음에 x2라는 것은 x0에다가 2 델타 x를 한 거죠. 이해돼? 그러면 쭉 가서 xk라는 것은 뭘까? 그럼 x0에다가 k 델타 x를 더한 것이 됩니다. 여기서 x0는 그 왼쪽 끝이기 때문에 a가 되죠. 그래서 x0 대신에 a를 집어넣게 되면은 결국에 x0라는 것이 a 더하기 k 곱하기 자 델타 x는 또 뭐냐면 n분의 b-a야. 그래서 a 더하기 k 곱하기 n분의 b-a가 xk가 돼서 자, 다시 써보면 a 더하기 n분의 b-ak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우변이 좌변으로 바뀔 수가 있다. 이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면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f n분의 2k 그리고 n분의 2 자, 이런 식이 있다고 하시면 여기서 n분의 2k를 xk라고 한번 치환을 해봅시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것은 결국 다시 한번 써볼게. 이것은 0 더하기 n분의 2 곱하기 k 이런 꼴이 되잖아. 그치? 그럼 델타 x가 n분의 2가 되겠죠. 델타 x는 n분의 2. 왜냐면 이 공식에서 위에 이제 우리가 조사를 한 결과 a 더하기 n분의 b-ak가 xk이면은 델타 x는 n분의 b-a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 앞에 있는 n분의 2가 바로 델타 x가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인테그랄 이렇게 바꾸고 f 요 xk 대신에 x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n분의 2 대신에 델타 x인데 리미트를 보냈으니까 dx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래 끝과 위 끝은 어떻게 정하면 되냐면 k가 1일 때 xk가 뭔지 보세요. 그러면은 x1이 될 텐데 x1이라는 게 n분의 2입니다. 이 상태에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0이 되죠. 그래서 k가 1일 때 아래 끝이 나오는데 n을 무한대로 보내야 되니까 아래 끝이 0이 된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k가 n일 때가 위 끝이니까 자, k에다가 n을 대입을 하세요. 그러면은 n분의 2n이 될 거야. 그치? xn이니까 xn은 n분의 2n이 되니까 자, n을 무한대로 보내면 2가 되겠죠. 그래서 윗끝은 2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이제 기본이고 사실상 b-a가 b-a가 2라는 건 여러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a가 0이라는 것, 요게 x0니까요. 여기서 0이 x0니까 a가 0이니까 b가 2가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급수로 된 식을 정적분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거 조금 염두에 두시고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제 예제 2번으로 잠깐 돌아올게요. 164쪽이 예제 2번인데 정적분을 이용해서 이 값을 구하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 값을 구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지, 얘들아. 암산도 되지 않니? 이 뒤 괄호 안에 있는 게 6분의 n 플러스 1, 2n 플러스 1이잖아. 그치? 그럼 이거는 n 세제곱분의 1만 곱해주면 n 세제곱 이렇게 쓰면 되잖아요. 그럼 얘를 무한대로 보내면 n을 무한대로 보내면 3분의 1이 정답이겠지. 근데 그것을 이제 급수로 하지 말고 한번 정적분으로 이제 풀어볼래? 하고 물어본 거야. 그러면 이렇게 하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일단 시그마로 표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 세제곱분의 1 곱하기 k제곱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이 급수를 우리가 정적분으로 바꾸기 위해서 작업이 좀 필요한데 어떤 작업이냐면 좀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 세제곱 k제곱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쓸 필요가 있어요.
n분의 k의 전체 제곱 곱하기 n분의 1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뭐냐면 방금 전에도 이제 봤지만 자 아까 이게 정적분의 진짜 정이라고 했잖아 그치? 여기서 지금 xk가 뭐였어? a 더하기 n분의 b-ak 이 꼴이 나와야 되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b-a는 이제 상수니까 그리고 a도 이제 상수고 그러면 상수 더하기 n분의 상수 k 다시 말해 n분의 k 꼴이 나와줘야 응? 상수가 더해지고 곱해지더라도 어쨌든 n분의 k 꼴이 나와줘야 우리가 이것을 xk라고 쓸 수가 있다는 거라고. 그러니까 n분의 k가 필요하니까 우리가 이런 그 변형을 한 거라고요. 오케이? 자, 변형했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n분의 k를 xk로 놓으면 돼. 근데 이제 편의를 위해서 어차피 무한대로 n을 무한대로 보내면 x가 될 테니까 n분의 k를 x로 이렇게 놓는다. 자,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까 k의 그 앞에 곱해져 있는 n분의 b-a 다시 말해 쉽게 말하면 k의 개수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요 n분의 k 있을 때 그 k의 개수가 dx가 된다. 다시 말해 n분의 1이 dx가 된다. 자, 여기 어려운 부분이라서 제가 여러 번 반복을 하는데 잘 보셔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원래는 시그마 k는 1부터 n이었는데 요게 이제 리미트 시그마를 우리가 인테그랄로 이제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k는 1을 어디다 대입하냐면 이 위에 있는 n분의 k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x로 바꾼 그 대상, x로 바꾼 그 대상에다가 k는 1을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n을 무한대로 보내면 아래 끝이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n을 k 자리에 n을 대입하면 위 끝은 1이 됩니다. 그래서 0부터 1까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만 딱 써놓은 다음에 우리가 식을 쓰면 돼. 봐봐. 자, 리미트 시그마 k는 1부터 n을 인테그랄 0부터 1까지로 바꿨고 n분의 k를 x로 바꿨으니까 x제곱이 됐고 n분의 1을 dx로 바꿨으니까 이렇게 dx가 됐고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 끝입니다. 3분의 1이 정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급수로 된 식을 정적분으로 바꾸는 작업은 그 내용 자체는 상당히 이제 심오한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 작업 자체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제 세 가지만 쓰고 쭉쭉쭉 풀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계속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문제 1번 아까 안 푼 것 같은데 이 정적분 값을 급수의 합으로 구하라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좀 귀찮긴 해도 한번 해봅시다. 정적분이 편한데 급수의 합을 굳이 쓰려고 하니까 좀 귀찮잖아, 그치? 그래서 일단 그림을 그리고 0부터 2까지 y는 마이너스 2x라는 이제 이 친구. 그래서 이 부분을 적분을 해라. 그러면 이제 답이 이제 마이너스가 나와야 돼요. 그쵸? 왜냐면 x축 아랫부분이니까. 아랫부분 적분할 때는 x축 아랫부분 적분할 때는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넓이 구하는 건데 삼각형 넓이 구하셔도 되는데 이제 급수의 합으로 해보래. 자, 그러면은 이제 직사각형을 쪼개야겠죠? 쪼개고 자 이렇게 쭉 쪼개겠지. 그러면은 자 밑변 하나의 길이는 n분의 2야. 구간의 길이가 전체가 2가 되니까 n분의 2에다가 이 높이인데 이제 마이너스 값이 나오겠죠. 왜냐면은 정확히 말하면 높이가 아니라 이제 함수 값이니까요. 그쵸? 그래서 n분의 2를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n분의 2. 그 다음 거는 마이너스 2 곱하기 n분의 4가 될 거야.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이 되니까 쭉 써보면 마이너스 2 곱하기 n분의 2k 곱하기 n분의 2 그리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겠죠? 직사각형 n개 나오니까요. 자, 요것을 계산하면 되겠다.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 자, 마이너스 8을 n제곱분의 마이너스 8을 밖으로 꺼내시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만 남겠죠. 리미트 취해야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입니다. 그럼 이거는 2분의 n 플러스 1이니까 정답은 2분의 마이너스 8, 다시 말해 마이너스 4가 나오겠다. 실제로 여러분 삼각형 넓이 구해서 확인해 봅시다. 2를 넣으면 마이너스 4니까 자 여기는 4, 여기 2. 넓이는 4, 근데 정적분이니까 마이너스 4. 맞네요.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어요. 2번도 똑같은 방식으로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고요. 연습이다 생각하고 좀 귀찮아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 2번은 이제 여러분이 어려워할 법한 요 위에 방금 했던 예제 2번 내용이죠. 이거는 이렇게 일단은 시그마로 고쳐야 돼.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네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 5제곱 분의 k 4제곱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비슷하네. 아까 n분의 k 꼴이 필요하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분의 k의 전체 4제곱 곱하기 n분의 1 됐어. 그럼 여기서 우리가 n분의 k를 x로 바꿀 거고 k의 개수를 다시 말해 n분의 1을 dx로 바꿀 거고 그 다음에 인테그랄 자, k가 1일 때 아래 끝 체크하세요. k가 1일 때 n분의 1은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0으로 갑니다. 그리고 k가 n일 때 n분의 n은 1로 가죠. 그래서 0부터 1까지라는 거 바로 알 수 있고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의 4제곱 dx 이렇게 정적분 형태로 바뀌겠죠. 정답 계산해보면 바로 5분의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또 풀어볼게요. 자, 2번은 일단은 역시 시그마로 고쳐보자.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n분의 파이 그리고 sin n분의 k 파이 이렇게 고칠 수 있죠. 자, 우리가 필요한 거는 n분의 k 꼴인데 여러분 아까 제가 분명히 xk라는 것은 a 더하기 n분의 b-a k 이렇게 알려드렸잖아. 그러니까 n분의 k 꼴만 있고 여기 앞에 상수가 있는 것까지 x로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뭐냐면 n분의 파이 k를 전체를 x로 놓는 게 가능하다는 거야. 자, 해보자. n분의 파이 k 이거 n분의 k 파이가 n분의 파이 k잖아. 이것을 통째로 x로 놓을게. 여기다 써볼까? n분의 파이 k 이렇게 써야 좀 보기가 좋으니까 이것을 x로 놓겠습니다. 자, 그럼 똑같아요. 어차피 k에 곱해져 있는 n분의 파이가 dx가 됩니다. n분의 파이가 dx가 되고 그 다음에 인테그랄 자, 이번엔 k가 1일 때는 n분의 파이니까 n을 무한대로 보내면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k 자리에 이제 n을 집어넣으면 n분의 n파이니까 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파이까지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제 고쳐봅시다. 인테그랄 0부터 파이까지 검은색으로 쓸게요. 그 다음에 n분의 파이는 dx니까 뒤쪽으로 옮겨주시고 요거는 sin n분의 k파이가 바로 x가 되니까 sin x가 됩니다. 0부터 파이까지 sin x dx니까 정답은 2가 되겠죠. 이거 외우라고 했던 거 기억나지? 그래서 정답 2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급수를 정적분으로 변환시켜서 아주 쉽게 구해낼 수 있다. 이게 지금 이 단원의 핵심이에요. 자, 이제 아래 생각 넓히기 보시면 자, 급수의 합을 정적분을 이용해서 구하려고 한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연습을 막 시켜주려고 하는 것 같아. 그래서 xk를 n분의 k로 놓을 수도 있고 n분의 2k로 놓을 수도 있고 1 더하기 n분의 2k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건데 잘 보세요.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오늘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해요. 자, 봐봐. 이 식만 봐. 리미트 시그마 1 더하기 n분의 2k 전체 제곱 n분의 1. 그러면 여기서 이제 n분의 k를 x로 한번 놔볼게요. 여기다 쓰면 되겠다. 자, 가 옆에다가 n분의 k를 x로 보내겠다는 뜻이죠. n을 무한대로 보내면 x가 되니까. 그러면 dx는 뭐가 됩니까? 자, 익숙해져야 되더라. dx는 k의 개수야. 그럼 n분의 1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아래 끝 윗끝은 자 인테그랄 여기서 이제 k가 1부터 n까지죠. 그럼 여기 있는 k에다가 1을 넣어서 n을 무한대로 보내면 0. 그 다음에 n 집어넣으면 1 됐어. 이렇게 바꾸면 되잖아. 그래서 인테그랄 실제로 바꿔보면은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그 다음에 n분의 k만 보는 거야. n분의 k가 x가 됐으니까 1 더하기 2까지는 가만히 있어. 그리고 n분의 k만 x로 싹 바꾸세요. 1 더하기 2x의 전체 제곱 그리고 n분의 1은 dx 이겁니다. 요거를 계산하시면 답이 나올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가로 바꾼 것은 어떤 게 되는 짝짓기를 좀 해달라고 여기서
말한 것 같은데? 그치? 그럼 가로 인해서 바꾼 것은 디귿이 되겠죠. 요게 가야. 그 다음에 이제 나 조건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가처럼 할 필요 없이 n분의 2k를 통째로 우리가 x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n분의 2k가 x가 되니까 k의 개수, 즉 n분의 2가 dx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인테그랄 k에다가 1 집어넣으면 k에다 1 집어넣고 n 보내주면은 0이 되겠죠. 그 다음에 k에다가 n 집어넣으면은 2가 되겠죠. 그래서 0부터 2까지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그러니까 가와 나의 차이는 뭐냐면요. 가 같은 경우는 지금 그 dx가 n분의 1이잖아. 그지? dx가 n분의 1이잖아. 그러면은 구간을 1로 잡고 n등분했다는 그런 뜻이야. 오케이? 그리고 이제 나 같은 경우는 구간의 크기를 2로 잡은 다음에 n등분했다. 그렇게 구간의 크기를 다르게 잡아가지고 우리가 함수를 다르게 잡을 수 있다는 얘기죠. 어쨌든 뭐 복잡한 얘기 모르시더라도 우리가 약간 기계적으로 푸는 것은 사실 가능해요. 그래서 n분의 2k니까 dx가 n분의 2고 그 다음에 k에다가 1하고 n을 이 x가 될 친구한테 넣어주면은 무한대로 보냈을 때 0부터 2까지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이렇게. 자, 그럼 나에 의해서 한번 바꿔봅시다. 나에 의해서 바꾸면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그 다음에 자, 1 더하기. 자, n분의 2k만 보세요. n분의 2k를 x로 바꿉니다. 그러면은 이번엔 1 더하기 x가 되겠죠. 아까는 n분의 k를 x로 봤으니까 1 더하기 2x였지만 이번엔 n분의 2k를 x로 봤기 때문에 1 더하기 x의 제곱에 그 다음에 이제 n분의 1이잖아. 근데 우리는 dx가 되려면 n분의 2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n분의 2로 바꿔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네 맘대로 바꾸면 안 되잖아. 그래서 곱하기 2분의 1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다가 2분의 1을 곱한 다음에 dx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바로 나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바꾼 정적분 형태로 바꾼 식이 되겠죠. 그럼 이건 어디 있지? 자, 기억이죠? 자, 기억이 바로 이제 나에 의해서 바뀐 그런 식입니다. 자, 그럼 이제 다가 니은일 것 같은데 한번 보죠. 1 더하기 n분의 2k 1 더하기 n분의 2k를 전체적으로 x로 한번 바꿔보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파란색으로 쓸게. 1 더하기 n분의 2k가 x로 바뀌어. 자, 그리고 다 똑같아. 그 원칙은 변하지 않아. k의 개수가 dx야. 그러니까 1은 상관이 없어. k에 곱해진 것만 봐. n분의 2지. 그럼 n분의 2가 dx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 끝하고 위 끝 봐야죠. 자, 역시나 똑같습니다. 시그마를 일단 보시고 k에다가 1하고 n을 따로따로 집어넣으면 아래 끝, 위 끝이 된다 그랬어. 자, 그럼 x가 되실 분 자리에, 즉 k에다가 1을 넣으셔야겠죠. 1을 넣으시면 1 더하기 n분의 2야. 1 더하기 n분의 2. 그럼 여기서 n을 무한대로 보내면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k에다가 n을 집어넣으면 1 더하기 n분의 2n이죠. 그럼 얘는 3이 된다. 그래서 아래 끝, 위 끝은 1부터 3까지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다 조건에 의해서 바꿔봅시다. 그러면 역시 이번에도 n분의 2가 dx죠. 그러니까 아까처럼 n분의 2로 바꾼 다음에 2분의 1을 써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2분의 1의 인테그랄 1부터 3까지였죠. 1부터 3까지. 그리고 1 더하기 n분의 2의 2k를 통째로 x로 봤기 때문에 그냥 x. 그리고 제곱. 그 다음에 dx.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니은하고 똑같다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죠. 이게 다야. 그러면은 어차피 기억을 계산하든 니은을 계산하든 그 다음에 디귿을 계산하든 다 똑같은 답이 나오니까 여러분의 취향에 따라서 변환을 시키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을 딱 봤을 때 n분의 k를 x로 놔도 되고 n분의 2k를 x로 놔도 되고 1 더하기 n분의 2k를 x로 놔도 됩니다. 근데 뭐 여러분 다 그럴 것 같은데 니은이 제일 계산하기 쉽지 않아요? 그쵸? 이거는 2분의 1에 x제곱 적분하면 3분의 1에 x 세제곱 그리고 1부터 3까지 대입을 해주면 2분의 1, 3분의 1 하니까 6분의 1, 그 다음에 27에서 1 빼니까 26, 정답은 3분의 13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나머지도 계산하시면 전부 다 3분의 13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편하게 편의에 따라서 주어진 식을 이렇게 원하는 방식으로 변환을 시키면 됩니다. 오케이? 자, 이제 넘어가서
공학적 도구 나오는데 실제로 이제 그 해볼만 해요. 지오지브라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면은 여러분 다 해볼 수 있는데요. 지금 이제 이 n이라는 게 뭐냐면 몇 개로 쪼갤 거냐, 몇 등분 할 거냐 그런 얘기거든요. n 등분 한다고 하잖아 우리가, 그치? 20등분을 했을 때 요 빨간색이 지금 상합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파란색이 하합이야. 둘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지 당연히. 이렇게 오차가 눈에 보이잖아, 그치? 근데 이제 n이 20이 아니라 뭐 밑에 보니까 100으로 늘려놨죠. 이러면은 아주 차이가 줄어들어. 그리고 실제 이제 적분했을 때 넓이는 이제 3인데 이것을 이제 n을 더 키워. n을 1000, 만, 뭐 1억 이렇게 키워가면은 거의 이제 상합이나 하합이나 이제 실제 적분값이나 다 거의 똑같아지겠죠. 응? 무한대로 보내면 수렴하니까, 그치? 3에 수렴할 것이고, 이제 확인은 이제 나중에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해보시고, 여기는 이제 오늘의 목표에서 좀 제외하고요. 164쪽까지 오늘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어요.